네, 한 주를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마다 함께하고 있죠. 주간 마감의 박현상 부장과 계속해서 이어가 봅니다.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부장님. 오늘 좀 과도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만 보더라도 지금 개인 투자자는 거래소에서 1조 넘게 사들이고 있는데 외국인이 선물에서 1조 넘는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수급 당연히 불안하고요. 이번 한 주는 어땠습니까? 일단 네. 오늘 이번 주를 정리하는 거가 안 들리시죠, 지금? 안 들리죠. 예, 네. 오늘이 중요하니까 한데 복귀 한번 하시고 같이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일단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번 수급 열어보시면은요. 오늘도 지금 7,500억 현물 팔고 있는데 4일 동안 1조 200억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2,800억 정도 팔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트하셨습니다. 9,600억 매수. 그리고 코스닥 보여주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외국인이 2,6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가가 2,800억 정도 매도,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5,700억 정도 코스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오늘 얘기 먼저 해볼게요, 네. 대표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죠. 지난주가 2,650을 뚫어서 막 너무 기분 2,700인가 이러면서 너무 기분 좋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걸리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지수가 계속 가려면은 외국인이 현물을 사줘야 되는데 선물을 9천억 매수하고 6천억 매수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불안하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현금도 종목이다라고 아마 말씀을 드리고 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 빠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수급도 다음 주 전략을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는 중이고요. 잠깐 써둔 내용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이번 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 부과 스태그플레이션이 다였죠.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막상 우리가 비제조업, 서비스업 PMI를 보고 미국장에서 부러진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아마 이제 S&P 글로벌 S&P에서 발표한 수치로 기억을 하고 51 정도 컨센이었는데 49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던 상황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기 침체 공포를 할 만하지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GDP 나오라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는 것도 2.3% 나오고 유럽 같은 경우가 1%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미국보다 유럽이 굉장히 견조한 상황인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지금 미국이 빠진 게 당장 스택으로 넘어가는 그런 확률로 보기에는 제가 보기엔 조금 이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관세 얘기했죠. 유럽의 25% 관세 예정, 네. 뭐 구리 관세,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 이런 부분 다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런 관세라는 부분이 불확실성으로 했기 때문에 미국장이 안 좋았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미국의 다음 주에 전인대가 좀 개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잘 한번 보시죠. 전인대 개막이 4일이에요. 아니, 5일이에요. 근데 추가 관세 부가 4일입니다. 하루 차입니다. 그러네요. 하루.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대체 공휴일 때문에 신나게 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식으로 중국과 미국의 스탠스가 나올까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오늘 일단은 털고 가자의 심리가 좀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과한 거 맞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 지금 어제까지는 우리가 200일 선을 강력하게 지지를 했었습니다. 빠질만 하면 200일선 올려놓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강력하게 이탈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80포인트 빠진 현재 120일선까지 닿았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 120선 닿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 우리 방송한 중에 닿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빠르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급락은 빨리 나왔다가 빨리 회복하는 게 더 낫습니다. 오히려 줄줄줄 새는 시장이 조금 더 우리가 매도 압력 이런 게 더 나온 게 더 어렵고요. 일단 오늘 입장에서 화끈하게 깼으니까 깬 다음에 차라리 미국 시장의 반등을 기다려보는 거. 그리고 오늘 오후 입장에서도 지금 오늘 선물을 1조 2천억 팔지 않습니까? 1조 1천억 팔면은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과매수 들어왔었던 외국 선물과 이번 주 외국인들 선물 매도 거를 합쳤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 과하게 들어가는 선물이 지금 다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선물로 억지로 끌어올린 매수세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200일선 위쪽으로의 복귀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오락가락한 관세 발언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3월 4일에 예정대로 관세가 부과될 것 같고요. 또 중국의 전인대도 다음 달 4일에 개막을 하는 만큼 미국과 중국의 견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만 낙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난주에 상승이 좀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외국인이 어떤 종목들을 이번 주에 담았습니까? 일단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예측이 안 되실 정도인데 제가 주간 마감을 한 지가 1년이 넘었나요? 넘었죠. 한 1년 반, 2년 된 것 같은데 처음입니다. 카카오가 외국인 순매수 나온 건 처음입니다. 카카오를 네. 많이 담았네요. 그러니까 막상 이번 주에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규 순매수한 규모가 1,000억 정도면 높진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지만은 그 와중에도 담았다는 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카카오를. 예, 네. 심지어 네이버는 빠졌거든요. 카카오가 이번 주 굉장히 강했습니다. 일단 이 업계 안에서도 왜 이렇게 강한지도 같이 고민하는 거. 라는 충분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카카오가 1,600억 매수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LIG 넥슨, 그리고 HMM,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네이버 순으로 매수가 들어왔다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기관 투자가 보시면은 딱 이렇습니다. 삼성중공업, 카카오는 쌍끌이 매수입니다. 그리고 포스코인터, KB군유, 삼성 SDI. 삼성중공업과 포스코인터의 교집합이 뭘까요? LNG입니다. LNG. 일단 조선주는 좀 빠지더라도 네. LNG, 우리가 알래스카 LNG 쪽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이런 쪽은 업계에서 충분히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LNG 쪽을 조금 담았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렇게 많이 팔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예전에는 삼성전자를 담았으나 이번 주에는 하이닉스를 담았습니다. 하이닉스 3,200억, 삼성전자 1,000억, 현대차 1,600억, H현대일렉 830억, HD현대중공업 659억. 어떻게 보면 5종목 다 업종 대표주입니다. 그러네요. 우리 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투자 전략이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빠질 때 샀다가 다음 주에 테크니컬 리바운딩이 나오면은 이쪽 먼저 나올 확률이 제가 본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거든요. 일단 코스피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특히 외국인의 매수 상위에 카카오가 들어온 거는 거의 처음 보는 것 네. 같은데 코스닥도 가봐야겠죠. 왠지 코스닥 안에서는 엔터를 많이 담았을 것 같아요. 엔터도 있고요. 네. 외국인들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예, 잠깐 보시면은 네. 외국인이 HLB를 제일 많이 담았고요. 근데 이번 주에 HLB가 바이오 쪽엔 제일 강했죠. 물론 그 다음에 강한 게 알테오진입니다. 그리고 휴젤, ABL 바이오, JIP, 엔터 순으로 외국인은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는 카페24요. 강하게 들어왔죠. YG 엔터, JYP 엔터, 동성 와이텍, 성강밴드. 이렇게 보면 교집합이 뭐냐면 엔터입니다. 기관 외국인은 엔터를 본 그러네요. 거고. 네. 그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조금 코스닥에서는 아쉽습니다. 실리콘투. 실적이 많이 부러지게 나왔죠. 그 실적 때문에 급락이 나와서 실리콘투를 빠졌을 때 매수를 하셨고요. LK캠, 신규 상장주, 에코프로 BM,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래시스 순으로. 그런데 그나마 여기서 제가 마음이 편한 거는 클래시스예요. 클래시스가 오늘은 좀 밀리고 있지만은 아마도 이틀 전에 급락 나올 때 담으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제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굉장히 좀 뭐 삼성 인수설에 대한 부분이 설왕설래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부분 그 클래시스 정도는 개인적으로 좀 매매를 잘 하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매수 상위를 살펴봤고 다음 주 일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은 다음 주에 하루 쉬어가고 3월 4일이 어떻게 보면 빅 이벤트 데이 아니겠습니까, 부장님? 네, 네. 일단 좀 두근두근 거립니다. 네. 이건 대체 공휴일이 편할 때가 있고 편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맞아요. 이번엔 불편합니다. 일단 오늘 밤에 PC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PC는 기존에 2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거 쪽 비율이 CPI보다 적기 때문에 이번 CPI 급등은 주거 쪽의 급등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난번과는 CPI보다는 덜 놀랄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긴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결과가 시장에서 우호적으로 나올지가 일단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어제 엔비디아가 그 정도 실적을 내고도 부러진 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3월 3일 날 일정 보시면은 우리 증시 휴장합니다. 대체 공휴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MWC를 잊고 있어요. 네. 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그러니까 세계 이런 일정을 앞두고 주식이 원래 먼저 움직여야 되거든요.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일단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될지는 일단 다음 주 MWC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일 날부터 중국 양회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인대와 정협 두 개를 합쳐가 양회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추가적인 소비 부양책이 작년에는 자동차와 같은 고가품에서 지금 휴대폰과 같은 약간은 필수 소비재로 바뀌고 있는 중인데 어떤 부분까지 또 나올지가 지켜보는 게 아마 양회의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날 밤에 미국의 ISM 제조업 PMI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PMI 발표를 할 때마다 지수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는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지수 급락을 야기했었던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다음 일정 보여주면 6일 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6일 날까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표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인터 배터리도 하고요. 그리고 ADP 고용을 하게 되는데 6일 날 보면은 이제 이런 발표하게 되고 7일 날까지 달하면 바로 고용 보고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락이 사실은 다음 주에 빅 매크로 이벤트를 여러 개 앞두고 나서 일종의 좀 겁먹는 수급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관세랑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가 과연 패드에서 용인할 만한 수준일 거라는 게 고민이라는 거죠.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오늘 3-4번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렇게 일정을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에 1월 PCE가 나오고요. 고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다음 주에 줄줄이 좀 나옵니다. 매크로 시장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투자 전략이겠죠. 오늘 시장이 너무나 하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답답하시잖아요. 다음 주 어떤 전략 가져갈까요? 일단 한번 써놓은 거 좀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써놨어요. 미국 시장과 다른 국내 시장이라고 써놨습니다. 막상 지금 미국 시장이 어제까지 봤을 때는 국내가 굉장히 강했죠. 사실 2-3년 전쯤에 우리가 SVB 실리콘밸리 기억나시죠? 그런 은행 사태 있을 때 국내 시장이 미국만 봤을 땐 겁먹었다가 우리 당 열면 또 괜찮았어요. 좀 지금은 국내 시장이 생각보다는 오늘은 빠지긴 하지만 미국보다 강한 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상 시장을 열어보면은 마음이 바뀌어지는 게 지금 시장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제외하고 나서 다음 주가 정신 차려진 시장이 된다면은 다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마인드도 가져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제 수급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급 빈집 섹터 최근에 이번 주에 2차전지 급등 나온 거 혹은 그렇게 안 좋다고 말씀하셨었던 바이오 반등 나온 거 기억해 주죠. 그게 기존에 외국인 기관들 수급이 많이 비어져 있는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공매도를 앞두고 나서 조선이든 방산이든 많이 올랐던 거야. 많이 오른 불안감이라 그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시장 기저에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제 지난주에도 전략 기억을 해보시면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상대적으로 수급이 빈집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어디가 빈집이 되어 있는가라고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 이거죠. 지금 근데 그러면 이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모멘텀은 일단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재료는 제가 학회 지금 최근에 레포트 보시면은 3월달부터 4월달, 5월까지 미국 학회 일정 AACR, 아스코 같은 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유한양임을 시작해서 알테오젠 발표할 것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들을 앞두고 내가 무엇을 들어갈지는 바이오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고가놀이 패턴, 내한테 맞는 패턴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매수할 때는 지금이 싸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번은 내가 틀릴 수 있다. 지수가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 2-3번 정도 좀 내가 좀 천천히 분할 매수하겠다는 생각을 조금 가지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급 빈집 섹터에서 의외의 매수세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주 전략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주간 마감의 박현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